과정이고요. 네, 이름 서광빈입니다. 오늘 즐거운 세미나 논문은요, Restyle a Residual-Based Style Can Encoder via Iterative Refinement라는 논문입니다. 최근에 아카이브에 게재되었던 논문이고요. 아직 어디 퍼블리시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마 ICCB나 뭐 CBCR 그 하나일 것 같습니다. 네. 최근 된 사람조차 구분하기 어려운 실사 사진을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가능해졌는데요. 특히 스타일겐 모델을 활용하면 끝없는 사람 얼굴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이는 이제 만들어낸 얼굴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성되는 겐 모델은 어떠한 레이턴 코드를 서로 블렌딩함으로써 소스랑 타겟 이미지를 이제 오구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그리고 어떤 타겟의 애트리뷰트들을 이제 트랜스퍼할 수 있는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능한 이유는 사실 스타일겐의 구조에서 비롯되는데요. 네, 스타일겐은 보시는 것처럼 기존 겐 모델이랑 살짝 다른 부분이 있어요. 기존 겐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Z라는 랜덤 노이즈를 샘플링하게 되는데요. 그 랜덤 노이즈는 어떠한 가우시안 분포라고 가정을 하고, 네, 가정을 하고 이제 샘플링 오퍼레이션을 거칩니다. 하지만 스타일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시면 Z가 들어오는데 이거를 뭐 노멀라이제이션 과정을 걸치고, 그리고 그 플리 커넥티드 레이어라는 것을 통해서 어떠한 W 스페이스로 매핑하게 돼요. 그럼 이제 이 디스트리뷰션은 사실 가우시안에서 출발했지만 어떠한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은 아닌 어떠한 다른 디스트리뷰션을 띄우는 스페이스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핑하면 사실 좀 더 리얼리스틱한 데이터 분포를 만들 수 있다고 논문에서 살짝 주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를 보시면 샘플된 W 코드를 가지고 이렇게 레이어마다 이제 집어넣게 돼요. 그럼으로써 이제 이 레이어들에 있는 W 값을 살짝 변화하거나 아니면 블렌딩함으로써 이러한 처음에 봤던 뭐 트랜지션 이펙트나 아니면 블렌딩 효과를 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는 이 겐에서 생성된 레이턴 스페이스를 가지고 분석을 많이 하고 그 어떤 레이턴 값들을 고치면 이렇게 이미지 에디팅을 할 수 있을까라는 연구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 저희가 이렇게 생성된 이미지를 바꾸는 것도 매우 재밌는 일이지만 좀 더 하고 싶은 거는 내 이미지나 아니면 내가 선택한 이미지에서 이제 어떤 얼굴 애트리뷰트를 바꾸는 것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러한 연구 방향을 보통 땡큐가 나오네요. 잠시만요. 왜 땡큐가 나오지? 네, 죄송합니다. 네, 끝났고요. 잠시만요. 짧고 좋았어. 네. 네, 왜 갑자기 마지막으로 갔는지 모르겠네요. 네. 네, 네, 어디까지 말했지? 네, 죄송합니다. 매끄럽지가 않는 발표가. 네, 그래서 이렇게 원래 저희가 선택한 이미지를 이제 어떤 레이턴 스페이스로 옮기는 거를 겐 인버전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끝이 아니고요. 네, 끝이 아니고 그러면 이제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제 기존 겐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 레이턴 스페이스 W로부터 시작을 해서 어떤 이미지를 만드는 반면 겐 인버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 레이턴 스페이스에다가 매핑을 해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매핑을 했으니까 그 매핑된 코드를 가지고 다시 인풋 이미지랑 거의 똑같은 이미지를 만들 수 있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뭔가 여기에서 저희가 에디팅을 하고 싶잖아요. 그럼 레이턴 스페이스에서 이제 어떤 델타 값을 더해주게 되면 예를 들어 뭐 좀 더 젊게 만들고 싶다 하면 젊은 쪽으로 가는 벡터를
조금 더해주게 되면 이제 좀 더 젊은 사람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이제 좀 더 웃게 만들고 싶다면 웃는 방향의 벡터를 더해주게 되면 이제 좀 더 웃는 이미지를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겐 인버전이 사실 나온 지는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막 엄청나게 많이 연구된 거는. 근데 최근에 이제 좀 세 가지 방법으로 연구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방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레이턴 코드 자체를 옵티마이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레이턴 코드를 옵티마이즈 하는데 보통 저희가 네트워크를 뭐 학습한다 그럴 때는 네트워크 자체를 학습시키는 거거든요. 여기에서는 그냥 네트워크는 스타일겐이 이미 학습돼 있고 그거를 그냥 픽스 프리징을 하고 그냥 W 값을 계속 옵티마이제이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옵티마이제이션을 거치면 결국 저희가 원하는 이미지로 도달할 수 있을 텐데 이게 옵티마이제이션 과정을 계속 거쳐야 되겠지만 돼서 시간이 매우 오래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약간 다른 방법의 연구로서는 이제 이렇게 W를 바로 옵티마이즈 하지 말고 그냥 어떠한 인코더를 학습해서 W, 그 레이턴 코드를 프리딕션하는 네트워크를 학습하자라는 방향이 있어요. 이 같은 경우는 이제 한번 네트워크를 다 학습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그냥 인퍼런스 타임 때 내가 인버트하고 싶은 이미지를 인코더에 넣으면 그냥 W 벡터가 바로 나와요. 이렇게 되면 사실 인퍼런스 스피드는 뭐 GPU가 어느 정도 괜찮다면 되게 빠르게 나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퀄리티 자체는 그 첫 번째 말한 레이턴 코드 옵티마이제이션보다는 살짝 퀄리티가 떨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섞은 방법이 나왔어요. 하이브리드 어프로치라고 부를 건데 이 어프로치 같은 경우에는 먼저 그 두 번째에서 말한 인코더를 학습하고 그 학습된 인코더가 있으면 그냥 추정을 한 다음에 레이턴 코드를 거기에서부터 이제 이터레이션을 돌려서 옵티마이즈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뭐 약간 첫 두 가지 장점을 둘 다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 방금 전에까지 말했던 거는 다 백그라운드 설명이고요. 오늘 다시 소개할 논문은 리스타일이라는 논문이에요. 그래서 리스타일이라는 논문 같은 경우에는 그 인코더 방법을 따르고 있어요. 근데 살짝 기존에 있던 인코더 방법이랑 다른 거는 이제 이터레이티브 인버전을 한다고 해요. 그럼 이터레이티브 인버전은 도대체 뭘까? 라고 하면 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가고 싶은 타겟 이미지가 X라고 하고 이제 처음 첫 약간 이니셜라이제이션이 뭐 이러한 이미지라고 해요. 그러면 이 두 이미지를 그 채널 디멘션을 딱 합친 다음에 인코더에 통과를 시켜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델타 밸류 값이 델타 레이턴 코드 밸류가 나옵니다. 그럼 이거는 그러면 어느 거의 델타냐면 원래 기존에 있던 평균 얼굴 이미지에 대한 어떠한 레이턴 코드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여기로 가기 위해서 그만큼 델타를 추정해 준 거예요. 그래서 바로 레이턴 코드를 추정하는 게 아니라 저희는 기존에 존재하는 레이턴 코드가 있기 때문에 이거의 얼만큼 더 가야 타겟으로 도달할 수 있다라는 그 델타 값을 프리딕션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델타 값과 기존 W 값이 있으니까 이거를 더해줘서 스타일겐에 집어넣으면 좀 더 이제 타겟에 가까운 얼굴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여러 번 돌릴 수 있겠죠? 지금은 첫 패스인데 나중에 또 땡큐가 나왔네. 자, 제가 계속 엔드 버튼을 누르고 있네요.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여러 번 돌리게 되면 결국에는 이제 좀 더 근처에 있는 이미지가 나올 거고 여기에서부터 이제 좀 더 타겟으로 가는 그러한 델타 값을 계속 추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이터레이티브하게 돌게 되면 좀 더 좋은 결과가 나오게 된다라는 게 이 논문의 컨셉입니다. 자, 매우 쉽죠? 사실 논문 내용이 이게 다 끝이에요. 그런데 이제 좀 궁금해하실 점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도대체 인코더는 어떤 구조를 사용해야 되느냐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사실 논문에서 말하기로는 인코더의 구조는 뭐든 간에 상관없다라고 하지만 여기에서 약간 컨셉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 인코더 베이스 방법 두 가지를 이제 써서 실험을 했어요. 첫 번째는 뭐 PSP라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E4E라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두 방법은 결국 어떠한 피처 피라미드 네트워크라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 이제 피처 피라미드 네트워크의 가장 마지막 단에 있는 피처 맵을 사용해가지고 그거를 맵투 스타일이라는 블럭에다가 피딩하면 그 레이턴 코드 값을 프리딕션을 하게 돼요. 네, 그렇고요. 그리고 이거를 학습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세 가지 로스 펑션을 사용을 합니다. 첫 번째는 그냥 L2 로스거든요. L2 로스는 그냥 이제 오리지널 인풋하고 이제 인코딩하고 생성된 이미지를 그냥 미니마이즈하는 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저는 LPIPS 로스라고 적었는데 사실 이거 perceptual 로스입니다. 네, 그래서 어떤 BGG라는 그 이미지넷에 학습된 그 모델을 가지고 그걸 통과시켰을 때 거기에서 나오는 인터미디어 피처들이 이 스태티스틱들이 비슷해야 된다라는 거를 표현하는 게 BGG 로스입니다. 이걸 하게 되면 사실 컬러 값들이 보통 좀 더 정확하게 프리딕션 되는 경향이 있어요. 텍스처나 컬러 값들이.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시밀러리티 로스입니다. 아니면 아이덴티티 로스. 그래서 사실 요거 보면 뭐라고 그래야 될까? 좀 저한테는 조금 생소했거든요. 근데 이게 뭐를 하는 거냐면 어, 어떤 R이라는 네트워크가 있는데 R은 그 어떤 페이스 레코니션에 학습된 모델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페이스가 이제 동일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이제 그 코사인 시뮬레이티 메저 해주는 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결국 다 보면 시뮬레이티 메저 하는 텀들이 세 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리고 이거를 이제 잘 되느냐를 평가하기 위해서 되게 많은 데이터셋을 가지고 평가를 했는데요. 가장 흔하게 쓰이는 저희가 스타일계는 사실 얼굴에서 가장 잘 되거든요. 거기에서 잘 되기 위해서 FFHQ로 학습을 하고 셀럽 AHQ라는 데이터로 이제 밸리데이션을 걸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데이터셋들도 있는데 뭐 스탠포드 카르트는 그냥 자동차 이미지들이 많은 거고 엘선 홀스는 말 이미지고 엘선 철치는 교회 이미지고 그리고 AFHQ 같은 경우에는 그 동물 얼굴 이미지 데이터셋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5가지 데이터셋에서 밸리데이션을 했고 그리고 베이스라인으로 한 뭐 5개 정도로 잡은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그냥 퓨어 옵티마이제이션 메소드. 처음에 제가 첫 번째 메소드 말한 거고 이 방법 같은 경우에는 스타일간2에서 소개되는 방법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냥 인코더 메소드를 비교를 했는데요. 뭐 특별히 설명할 건 없고 다 인코더를 학습하는 캔 인버전 메소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이브리드 메소드라고 적어놨는데 그 두 번째에서 소개한 뭐 ID 인버트, PSP, E4E에서 추정한 거에서 이제 1번 메소드를 사용해서 더 옵티마이즈를 한 방법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들이 결과인데요. 네, 이것들이 결과인데 이제 이미지를 보시면 인풋 이미지가 가장 왼쪽에 있는 거고 이제 두 번째 컬럼을 보시면 이제 옵티마이제이션 스타일겐2에서 사용하는 인버팅 메소드로 나온 값들입니다. 보시면 되게 옵티마이제이션 메소드는 거의 유사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하이브리드도 어느 정도 꽤 유사하고 근데 이제 인코딩 베이스 메소드를 보면 확실히 그 리컨스트럭션 된 리설트가 꽤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네들 메소드 같은 경우에는 인코더보다는 낫지만 뭐 옵티마이제이션 메소드보다는 막 더 좋은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꽤 근접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미지 보면 뭐 옵티마이제이션이나 하이브리드는 어느 정도 괜찮은 것을 확인할 수 있고 TSP나 E4E 같은 경우에는 조금 오리지널 인풋이랑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지만 자기네들은 인코딩만 했지만 어느 정도 꽤 그럴싸한 이미지가 나오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좀 더 비주얼적으로만 평가하기 사실 어렵잖아요. 뭐가 더 좋고 나쁜지. 그래서 이거를 이제 표로 한번 그려봤다고 해요. 그래서 데이터셋 3개에 대해서 표를 그려봤는데 첫 번째 표 같은 경우에는 셀렙 A, HQ라는 데이터셋에서 이제 아이덴티티 시뮬리티와 그리고 인퍼런스 스피드를 축으로 하는 이제 표를 그렸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주장하는 그 제안한 메소드 같은 경우에는 이 빨간색 줄과 파란색 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시간은 매우 빠르고 이터레이션을 더 돌면 좀 더 이제 성능이 좋아진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제 그러면 인코더에다가 이제 그, 그 레이턴 코드 옵티마이제이션을 했을 때 어떻게 나올까를 봤을 때는 여기에서 출발을 하죠. 그래서 이터레이티브 옵티마이제이션 하면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결국에는 더 좋은 결과를 내긴 하지만 결국 시간을 보시면 거의 이게 로그 스케일이거든요. 로그 스케일인데 시간이 훨씬 많이 걸리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하이브리드 어프로치도 어느 정도 타임이 많이 드니까 좀 덜 좋은 것 같다라고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옵티마이제이션 뭐 다들 알다시피 엄청 오래 걸리고요. 근데 성능은 어느 정도 제일 좋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ID 인버트라는 메소드인데 이게 약간 거의 첫 인버전 메소드는 아닌 것 같지만 좀 그래도 그나마 옛날 인버전 메소드거든요. 그거는 뭔가 좀 그냥 별로 안 좋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향이 보시면 이건 이제 L2로 쓰고 LPIPS로 쓴데요. 이거는 반대로 ID 시뮬러리티는 높아야 좋은 거지만 이제 L2나 LPIPS 같은 경우에 낮아야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경향이 약간 뒤집혀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약간 트레이드오프가 있는 것 같아요. 결국 시간을 더 많이 투자하면 결국 더 좋은 코드로 갈 수가 있지만 그냥 사실 컴퓨터 리소스나 그런 거는 한정돼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빠르게 할 수 있고 꽤 그럴싸하게 만들 수 있는 데이터 코드를 찾을 수 있다라는 게 여기 논문에서 주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터레이션을 점점 돌면 이제 더 좋아지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이터레이션 스텝마다 어떻게 변하는지 이제 비주얼라이즈를 한 거예요. 보시면 이게 인풋이 타겟 이미지고요. 보시면 첫 이터레이션에서는 되게 다른 사람이 아예 나와버렸죠. 다른 사람이지만 점점 이터레이션이 돌수록 꽤 인풋과 유사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자동차 이미지에서도 첫 이터레이션에서는 뭔가 전혀 비슷한 이미지가 아니지만 이제 점점 갈수록 비슷한 이미지로 수렴을 합니다. 뭐 좀 어려운 익샘플 말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포즈와 그냥 사람 형태가 그래도 그나마 비슷한 것을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 교회 이미지에 대해서도 똑같은 경향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그럼 이터레이션이 돌 때마다 어느 부분이 가장 많이 변하는가를 보고 싶어서 이제 그림으로 그 논문에서 레포팅 한 건데요. 처음에는 보시면 이제 빨간색이면 좀 많이 변한 부분이고 이제 파란색이면 조금 변했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1에서 2 갈 때 보면 이 배경이 가장 많이 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아이덴티티는 어느 정도 그럴싸하게 맞추는데 이 배경이나 뭐 머리카락 부분들은 다 이제 별로인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점점 시간이 지나면 배경보다는 좀 더 눈이나 이런 디테일 같은 거에 집중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인버팅 했으면 결국 이미지 에디팅도 가능할 텐데요. 그래서 인풋 이미지가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자, 그 옵티마이제이션을 통해서 에디팅 했을 때 뭐 옵티마이제이션 해서 인버팅 했을 때 이렇게 나오고 에디팅 했을 때는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안경을 끼나 봐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렇게 안경 낀 이미지가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자기네들이 프로포즈한 방법으로 했을 때 보시면 좀 더 사실 인버팅은 뭐 퀄리티 비슷한 것 같고 그 늙게 만들었을 때는 좀 더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사람이 좀 더 앨런 머스크랑 잘 맞는 것 같아요. 이 사람보다는. 그래서 어떤 그 레이턴 코드를 프리딕션 했는데 그래도 그 레이턴 코드가
좀 더 에디팅에 유용한 레이턴 코드를 프리딕션 했다라고 주장하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오바마 예시도 비슷한데요. 뭐 사실 다 어느 정도 잘 웃고 있긴 한데,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에 대해서도 뭔가 좀 큐브화 시킨다고 했을 때 에디팅은 큐브화 된 것을 다들 확인할 수 있고 어느 정도 비슷하게 결과가 나와요. 그리고 말도 똑같습니다. 자동차의 방향이 바뀐 거에 대해서는 언급은 없었어? 자동차 방향이요? 이거는 뷰 포인트를 체인지하는 거예요. 자동차 방향. 이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중앙에 있는 거? 네, 이거는 이제 자동차를 다른 뷰 포인트로 바꾸겠다라는 에디팅 테스트였어요. 그래서 이제 인버전 했을 때는 자동차 방향이 같지만 이제 자동차 오케이. 방향이 오른쪽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다이렉션을 추가 벡터를 애드해주게 되면 이제 바꾸게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요 이미지를 빼먹고 안 설명했네요. 네. 그리고 이제 좀 재밌는 결과가 하나 있었는데요. 이제 요즘 스타일겐을 이용해서 약간 그 실사 사진처럼 그 이미지를 만드는 게 아니라 어떠한 이제 디즈니 캐릭터 같이 이제 만들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거가 여고 논문에서는 소개된 건 아니고 그 이게 2021년 아니었던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언제 유립스에서 발표된지는 모르겠지만 유립스 워크숍에서 어떠한 트레이닝된 스타일겐 웨이트들이 있고 그냥 여기 학습된 거에다가 좀 더 애니메이션 데이터를 넣고 좀 파인 튜닝을 거쳤을 때 이 아래 부분 초기 부분의 웨이트만 그 트랜스퍼 된 거에서 쓰고 나머지는 그 사람 제너레이트 하는 거를 넣었을 때 이러한 결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얘네들이 부트스트래핑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어떠한 요 네트워크는 결국 그 뭐라고 그래야 되냐 그 사람을 결국 사람 얼굴을 만드는 네트워크였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약간 인버팅 하기가 실제로는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냥 초기 값들은 그냥 아이덴티티로 그냥 초기 값은 그냥 기존에 하던 걸로 그냥 매핑을 하고 이제 투니파이라는 네트워크를 사용해서 그냥 계속 똑같은 스킴으로 업데이트하게 되면 이렇게 비슷한 결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게 인풋 이미지고 투니파이라는 어떤 네트워크를 사용했을 때는 이렇게 나오는 반면 자기네들이 부트스트래핑 방법을 사용했을 때도 뭐 되게 캐릭터 같은 것들이 나오긴 하는데 투니파이랑은 살짝 다르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재밌었고 이제 이거를 또 이터레티브하게 결국 프리딕션을 하니까 매 스텝마다 어떻게 변하는지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첫 번째 이터레이션에서는 그래도 그 원본 사진이랑 되게 비슷하지만 점점 가면 갈수록 좀 더 뭐라고 그래야 될까 애니메이션화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어떤 인코드를 사용해서 이터레이티브하게 결국 계속 프리딕션을 델타 밸류를 프리딕션하면 좀 더 좋은 결과값들을 수렴할 수 있는 밴 인버전 방법을 소개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진짜로 네,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받을게요. 그 RX R 펑션이라고 해야 되나요? R 네트워크 그 사용한 페이스 레코그니션 그 모델이 어떤 거 썼는지 좀 궁금한데요. 저도 스타일간에서 나온 얼굴을 분류하거나 그 분석하기 위해서 한번 찾아봤는데 제가 대표적인 페이스 레코그니션 모델이 못 찾았던 것 같아서 거기서 어떤 모델 썼는지 좀 궁금해요. 들리시죠? 제가 정확히 기억은 하지 못하는데 잠시만요. 아크페이스라는 것을 사용하고 있고요. 아닌가? 잠시만. 이 논문인가? 네. 일단 그 정확한 네트워크는 모르겠는데요. 그 페이스 레코니션 결국 하는 거를 썼다고는 했거든요. 근데 약간 대부분 요즘 그거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를 썼는 이유 중 하나가 그게 없으면 그 옵티마이제이션 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스트럭처는 비슷한데 약간 딱 봐도 그 사람이 아닌 것 같은 값들이 초기에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런 걸로 좀 되게 하이 레벨하게 페널티를 주는 것 같아요. 근데 논문에 나와 있었는데 제가 지금 당장 그 부분을 찾을 수가 없네요. 그리고 아까 그 연달아서 질문 드리면은 그게 페이스 레코그니션하는 모델로 로스를 이렇게 준 거잖아요. 근데 네. 그 얼굴 아닌 카테고리에 대해서도 했었는데 그거는 그러면 어떻게 한 건지 좀 궁금해요. 네, 그러게요. 약간 제 생각에는 그거 아마 제가 놓친 것 같은데 논문을 읽으면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레이블이 돼 있다고 하면 그냥 그거에 대해서 학습하고 따로 학습하고 시뮬레리티 로스를 만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대답이 됐나요? 마이크가 꺼져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닌가? 켜져 있나? 들리십니까? 혹시? 안 들리냐? 들려요. 네. 그 옵티미제이션 메서드랑 네, 비교했을 때 가지는 장점이 어떤 거예요? 일단 빨라요. 한 가지 장점은 정말 빠르다는 거예요. 그냥 결국 뉴럴 네트워크 포워드 패스만 계속하면 되니까 빠르고요. 보통 그 옵티마이제이션 메소드로 가게 되면 기본적으로 한 5,000 이터레이션은 돌아야 되거든요. 근데 스타일겐 뭐 아시다시피 모델이 꽤 커요. 근데 그거를 포워드 패스를 하고 그 코드를 업데이트하고 포워드 패스를 하고 업데이트하고 그거를 5,000번 한다고 생각하면 사실 꽤 오래 걸리는 거죠. 아마 몇 분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표를 보시면 그 스타일겐에서 이제 로그 스케일이잖아요. 보시면 이 로고 스케일에 이제 5여도 얘네 방법, 초기 방법보다 도달하지 못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여기는 뭐 0.1로 돼 있는데, 그리고 여기 한 가장 비슷한 데가 여기쯤인데, 이제 그러면 거의 50이랑 100 사이 정도로 와야 이제 비슷한 성능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옵티마이제이션 하면 더 좋게 나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좀 재밌는 게 그 논문을 보다 보니까 리컨스트럭션을 잘한다고 해서 에디팅이 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해요. 오히려 리컨스트럭션이 더 잘 되면 어떤 그 저희가 어떤 데이터로 결국 스타일겐을 학습할 거 아니에요. 그 데이터셋의 분포를 벗어나는 어떤 코드가 프리딕션이 되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이제 저희가 슬라이더 같은 걸로 이제 에디팅을 하고 싶을 때 좀 멀리 있으니까 그 스페이스로부터 좀 그쪽 만약에 좀 더 넓게 만들고 싶다 하면 약간 벗어났으니까 아티팩트들이 계속 생긴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인버팅이 잘 된다고 해서 에디팅이 잘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사실 더 안 되는 게 오히려 더 에디팅이 잘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디테일을 좀 무시하면서 그 스타일겐이 학습한 어떤 레이턴트 스페이스에서의 그 너무 멀리 가지 않게 네, 그렇게 그렇죠. 한다는 거죠. 네, 그거랑 맞습니다. 그 아까 축 바꾸는 거 있었잖아요. 에이지 막 바뀌고 이런 거. 그거는 축을 어떻게 알아낸 거예요? 그 나이가 아, 바뀐 거. 이거요? 요거 말하시는 건가요? 요거, 요거요? 아니요. 아니요. 저희 그 여기 그 논문 예제에서 있었잖아요. 이것도 그렇고 근데 둘 다 어떻게 한 거죠? 이게요. 그 요거 같은 경우는 사실 겐 스페이스라는 논문이거든요. 여기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네. 저희가 사실 그
레이턴 스페이스, 레이턴 코드 특이를 보면 하나의 코드는 512 디멘션이고요. 그 코드가 18개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약간 좀 의미 있게 만들려고 그리고 좀 더 분석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한번 PCA를 돌려줬어요. 그 앤스페이스라는 논문에서는. 그 다음에 실제로 하나하나 보면서 알아내는 겁니다. 약간 뭔가 바로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바로 알아내는 방법도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이쪽 방향 연구도 사실 좀 되게 지금 큰 라인이라서, 큰 흐름의 연구라서 이쪽을 연구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근데 좀 의미를 찾는 게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델마다의 그 스페이스도 다르고, 그리고 뭐 스타일겐 지금 1이나 2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만약에 다음에 또 스타일겐 3이 나온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또 분석이 따로 사실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약간 이론은 비슷할 것 같은데 그 똑같은 게 매핑이 안 될 수도 있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좀 많이들 그냥 보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냥 좀 쉽게 하는 방법은, 네, 좀 쉽게 하는 방법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저희가 좀 늙게 하고 싶어요. 그럼 늙게 하는 이미지를 한 여러 개 엄청 많이 구합니다. 구한 다음에 그걸 인버팅해요. 그럼 거기에서 평균값을 구하면 거기로 가는 어떠한 늙은 쪽으로 매핑되는 어떠한 스페이스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저는 오리지널 코드가 있으면 이쪽 방향대로 저희가 데이터 값을 에디션 해주면 될 것 같아요. 답이 되나요? 이 논문에서도 네, 감사합니다. 이 논문에서도 그 비슷한 방법을 썼겠죠? 네, 이 논문에서는 그 에디팅 하기 위해서 그 보통 세 논문을 가장 많이 언급해요.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겐 스페이스랑, 그리고 두 번째가 뭐 인터페이스 간이라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는 또 다른 거 하나는 세판가 그 세 논문인데 그거 세 가지 방법 중 하나를 택해서 썼던 걸로 기억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거랑 근데 그 디즈니 얼굴 바뀌는 거 있잖아요. 네네. 그게 제가 그 조금 읽었었을 때는 트랜스퍼 러닝으로 해서 비슷하게, 그러니까 레이턴트 코드를 비슷하게 유지하면서 저거를 그 뭐죠? 그 두 얼굴이 비슷한 레이턴트를 공유한다고, 그러니까 두 모델이 비슷한 레이턴트를 공유한다고 가정하고 했었던 것 같은데 이게 맞나요? 제가 이해한 게. 질문을 지금 정확히 제가 이해를 못한 것 같은데 셀프 러닝이라는 게 그러니까, 뭐죠? 혹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바마 얼굴이 저렇게 있으면은 비슷한 오바마 얼굴이 디즈니 형식으로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튜니파이가. 아, 그렇죠. 네. 오바마 얼굴에서 레이턴트 코드를 뽑아서 그걸 다시 스타에게는 새로 학습된 트랜스퍼 러닝된 스타에게는 다시 넣어서. 네, 그 방법이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은 네, 네. 그러면 사실 이게 파일 페이스를 정확히 공유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어, 결국 어떻게 그 보면 학습하면서 좀 달라질 네, 것 같아가지고. 네, 네. 저도 달라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네. 오늘 그 아카이브에 나온 논문 있잖아요. 그 논문이 사실 그런 문제들을 조금 해결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네, 앱스트랙트만 봤을 때는. 아, 그래서 네. 좀 쓸 가치 있는 논문이지 않을까. 한번 그 논문 확인해 볼 것 같긴 한데. 네, 네, 보면 알겠습니다. 좀 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뭐, 더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